결혼 10년 차, 아이는 없고 맞벌이를 하며 조용히 살아오던 부부였다. 남편은 소규모 인쇄소를 운영했고 아내는 중견 광고 대행사의 기획부 부장으로 야근과 회식이 잦았다. 주변 사람들은 아이 없는 부부의 삶을 자유롭다고 했지만 남편은 아내의 늦은 귀가가 점점 마음에 걸려왔다. 그날도 밤늦은 시각,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 소리만 덜렁 울리는 가운데 아내는 문득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키득거렸다. 여보, 나 왔어. 와, 오늘 술이 좀 셌나 봐. 아내의 뒤로 따라 들어온 건 수트 차림의 낯선 남자였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손에는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다.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지금 몇 시야? 누구야? 저 사람. 아내는 발을 휘청이며 넘어지듯 안방 문턱에 걸터 앉았다. 아, 회사 사람이지 뭐. 걱정 마. 그냥 발에다 준 거야. 남자 사람 친구. 남자는 눈치 없이 거실 안까지 들어섰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 순간에도 인사 대신 한마디 툭 던졌다. 부장님이 워낙 정이 많으셔서요. 제가 꼭 모셔다 드리랬습니다. 하, 남편은 차가운 눈빛으로 둘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시간에 우리 집에 둘이 그게 정이 많은 거야? 아니면 예의가 없는 거야? 그날 밤 그 집엔 더 이상 웃음도 말도 없었다. 텔레비전 소리조차 꺼졌고 남편은 말없이 아내의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 이름은 오빠. 그 번호는 방금 떠난 그 남자의 번호였다. 남편은 그날 이후 휴대폰을 꺼낸 채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단축번호의 오빠라니. 그게 단순한 호칭일지라도 집안에까지 데려온 남자라면 얘기가 달랐다. 그는 조용히 지난 카톡 대화 백업을 꺼내보기 시작했다. 문자 하나, 사진 하나가 의미심장했다. 오빠, 오늘 나 늦어 그날처럼만. 그 밑에 있던 건 지난달 야유회 사진. 모두가 단체로 찍은 사진인 줄 알았지만 뒷배경엔 둘만 따로 나란히 찍힌 사진이 있었다. 남편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광고 대행사 기획부 부장 회식 많은 회사. 회식 후 2차, 3차 그동안 묻고 넘어갔던 모든 장면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편 아내는 출근길에도 밝은 표정이었다. 남편이 모르는 번호로부터 아내에게 메시지가 왔다. 어제 잘 들어갔죠? 그 와인, 진짜 부장님 생각하며 골랐던 거예요. 다음엔 저녁도 같이. 아내는 슬쩍 그 메시지를 보고 웃었다. 그리고 바로 삭제했다. 그 미소가 남편에겐 가장 지독한 모욕이 될 줄은 몰랐겠지. 남편은 결국 아내의 휴대폰 잠금을 풀었다.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던 비밀번호.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다. 갤러리 속에는 남편과 찍은 사진보다 최근 찍힌 업무 사진들이 훨씬 많았다. 하지만 그중 한 폴더가 눈에 띄었다. MT 기록. 그 폴더엔 한밤중 모텔 간판이 희미하게 보이는 셀카, 술에 취한 듯한 두 사람의 클로즈업, 그리고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 잠든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편은 목이 타들어갔다. 마치 모래를 삼킨 듯 했다. 다음 사진을 넘기려던 순간 카톡 알림이 떴다. 우리 언제 또 가요? 보낸 이는 그 남자였다. 남편은 카톡 알림을 지켜보다가 문득 숨이 막히듯 뒤로 주저앉았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집엔 이제 숨 쉴 틈이 없었다. 남편은 어느새 야윈 손으로 아내의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죄책감과 의심 사이에서 1000번을 망설였지만 결국 궁금함이 이겨버렸다. 화면을 켜자마자 자동으로 떠오르는 단체 톡방 알림. 기획부 단톡방. 그는 평소엔 신경도 안 쓰던 그 방을 조심스럽게 눌렀다. 수십 명이 넘는 구성원들의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오갔다. 하지만 그 안엔 단순한 회사 대화만이 아니었다. 부장님 어제도 너무 예뻤어요. 술 마신 거 비밀이에요. 팀장님 부부 싸움 났다던데 부장님은 조심. 어제 모텔 앞에서 누구랑 있었어요? 설마 그 남자? 이모티콘이 뒤따랐고 아내는 기억 안 나요. 라며 웃는 이모티콘을 함께 보냈다. 남편의 숨이 턱 막혔다. 무슨 농담일 수 있겠지만 이건 단순한 친밀함 이상이었다.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대화 내역을 더 내려보았다. 이전 회식 사진, 영상, 셀카까지. 그중 하나 짧은 영상 하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남자 동료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는 술에 취한 듯 붉은 얼굴로 아내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아내는 그 말에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손을 치우지도 않았다. 웃음이 담긴 그 눈빛. 그건 자신과 결혼식 날 처음 사진 찍던 그날의 눈빛과 너무도 흡사했다.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나한텐 그런 눈으로 웃은 적 없었잖아. 마우스를 쥔 손이 떨렸다. 눈앞에서 아내가 점점 다른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알림 하나가 더 떴다. 오늘도 같이 가요? 어제 그 자리 너무 좋았어요. 남편은 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스크린은 여전히 아내의 밝은 프로필 사진을 비추고 있었다. 평소 그가 사랑했던, 믿었던 그 얼굴이.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후 옷을 갈아입고 나섰다. 짧은 스커트에 향기 짙은 향수를 뿌리며 남편에겐 짧은 한마디만 남겼다. 오늘 회식 있어. 늦어. 남편은 TV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은 이미 전날 본 단톡방 대화로 흉터가 나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집 현관 앞 CCTV를 연결한 태블릿에서 알림이 떴다. 외부 움직임 감지 22시 42분. 그는 무심코 화면을 켰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현관 앞에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아내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함께 웃으며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그 남자는 단톡방 영상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아내의 귓가에 뭔가 속삭였고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천천히 거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는 숨죽인 채로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남편은 조용히 한쪽에 숨어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아내는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말했다. 남편 자고 있을 거야. 살살 들어가자. 그 말에 남자는 장난스럽게 아내의 엉덩이를 툭 쳤다. 남편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자고 있던 것 같아? 남편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건 아내의 웃음, 그 남자의 손짓, 그들 사이의 거리였다.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다는 듯 선명했다. 다음 날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에 나왔다. 숙취가 남은 듯 인상을 찌푸리며 물을 들이켰다. 남편은 조용히 그녀의 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묻지 않았다.
따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엔 어떤 결심이 고요하게 자리 잡았다. 그날 저녁 남편은 회사를 마치고 곧장 가까운 사설 탐정 사무실을 찾았다. 손엔 아내의 단톡방 캡처 사진과 CCTV 화면이 저장된 USB가 들려 있었다. 혹시 이 여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 탐정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남편은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았다. 그 안엔 새로운 영상 파일들이 도착해 있었다. 압축을 푸는 손이 떨렸다. 첫 번째 영상. 아내가 퇴근길에 남자와 함께 술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두 번째 영상. 새벽녘 모텔 입구 앞.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영상은 한 카페 내부였다. 남자는 아내의 손등을 감싸며 무언가 말했고, 아내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남편은 무언가가 꺼지는 듯한 느낌에 휩싸였다. 혼자서 살아왔던 시간들, 함께여서 버틸 수 있었던 날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폴더를 닫고 파일을 정리했다. 그날 밤 아내가 퇴근하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남편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내는 그 봉투를 보며 물었다. 이게 뭐야? 남편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남긴 거야. 거실엔 정적이 감돌았다. 남편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아내와 남자 동료는 굳은 표정으로 현관 앞에 얼어붙은 채 멈춰 섰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해하지 마. 얘 그냥 데려다 준 거야. 남편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게 너가 말하는 데려다 줌이야? 남자는 눈치를 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냥 바래다 준 거 맞습니다. 저희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남편은 조용히 아내 쪽으로 다가가며 속삭이듯 말했다. 근데 왜 내 눈엔 내가 아니고 저놈이 비쳤을까? 아내는 시선을 피한 채 입을 꾹 다물었다. 남편은 조용히 거실 테이블 위로 걸어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건 이혼 합의서였다. 이건 그냥 예고야. 아직 사인 안 했어.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그제야 아내의 표정이 흔들렸다. 당신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나였다면 적어도 이 꼴은 안 나왔을 거야. 아내는 입을 떼다 말고 눈을 흘겼다. 당신은 날 언제 이해해 준 적 있어? 회사 일도, 내 친구도, 내 술자리도 다 뭐라고 했잖아. 그래, 내가 틀렸어. 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기대는 게 당연한 시대인 줄은 몰랐거든. 잠시 침묵. 그리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남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울긴 왜 울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그 남자랑 몇 번이야? 아내는 입을 꾹 다물더니 결국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이었다. 남편은 들고 있던 서류를 쾅 하고 테이블 위에 내려쳤다. 대답 안 하겠다는 건 인정이란 뜻이야. 그 말에 아내는 결국 입을 열었다. 3번, 그날도 그냥 술김이었어.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러다 헛웃음이 터졌다. 그 술이 그렇게 달았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았다. 남편은 다시는 잠들 수 없었다. 그날 밤 아내와 그 남자가 나간 뒤로 집안엔 정적만 가득했다. 아내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남자는 어색한 웃음을 흘리다 허겁지겁 도망치듯 돌아갔고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은 채 새벽 3시가 넘도록 불을 켜고 앉아 있었다. 결혼이란 게 뭐였을까? 그가 바라보는 건 아내가 아니라 그녀와 함께했던 지난 10년의 시간들이었다. 결혼식 날 아내의 눈웃음, 첫 아이가 생기지 않아 울던 밤들, 부모님 길마다 나란히 앉아 절하던 모습들. 그 모든 기억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에 섰다. 토스트 굽는 냄새, 계란 지단 부치는 소리. 하지만 남편은 식탁에 앉지 않았다. 그는 이불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우리 당분간 각방 쓰자. 아내는 손을 멈췄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래, 그러자. 남편은 그녀의 대답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열면 모든 걸 쏟아버릴 것 같아서. 그날 밤, 다시 거실 소파에 누웠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밖에선 새벽 택배 트럭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는 오직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눈꺼풀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마음속은 시끄러웠다. 그날 밤, 나 혼자만 깨어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냉장고보다 더 싸늘해졌습니다. 함께 웃던 거실은 이제 서로 피하는 침묵의 전장이 되었고 한때 사랑했던 두 사람은 서로의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죠. 그녀는 말합니다. 그땐 잠깐 흔들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너진 신뢰 앞에서 어떤 변명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을 따라다니죠.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실화 기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이런 진실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그 눈빛을 다시 들여다보세요.